자, 5월 30일 영상입니다. 이슈이고요. 자, 오늘 이런 키워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진스 법원 간접 강제 명령 1회 위반 시 10억 원 배상 판결이라는 키워드인데 요거를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기사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전 기사와 실제 판결문, 그리고 이런 사례들 짚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그 미니진 씨 지지자인지 뉴진스 팬인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이미 판결이 난 판결문을 왜 하이브가 들고 오냐, 언플 아니냐.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다른 사안이고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그 케이스에 대한 판결문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먼저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홍콩 콘서트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고, 법원이 이 행동이 기획사 어도어의 동의 없는 연예 활동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간접 강제 명령을 내린 것이 이번 사안의 골자입니다. 여기서 간접 강제란 무엇이냐? 법원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위반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압박을 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법원이 그냥 너네들 왜 이거 안 지켜? 였다 간접 강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지난 3월에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소위 말해 11대 0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며 주문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당시에 김상욱 판사님께서. 근데 이 기사의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간접 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 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상의 없이 공연을 하면 1회당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간접 강제금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에 당사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과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기사를 찾으려고 해봤는데 어도어가 간접 강제를 뭐 신청을 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는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판결문이 갑자기 이게 나온 거죠. 이거 보니까 사건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기 10104이고 사건명은 간접 강제입니다. 보니까 접수일이 4월 4일이었어요. 4월 4일이었고, 좀 이따 저희가 또 이제 타임라인을 볼 건데, 홍콩 컴플렉스컨이 3월 2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뉴진스 측이 가처분 이의 신청 제출이 3월 24일, 그리고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죠. 요 사이에 어도어 측에서 4월 4일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5월 29일 어제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사가 나온 거죠. 이게 뭐 몇 달 전에 똑같은 가처분 요 판결문을 지금 뭐 언론에서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그 이상한 루머 퍼뜨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제목은 뉴진스 홍콩 콘서트 출연 독도였다, 법원 동의 없이 연예 활동 금지, 위반 1회당 각 10억 지급.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후 홍콩에서 열린 콘서트에 참여한 것이 독이 됐다. 톱스타뉴스 이수연 기자입니다.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 민사부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간접 강제는 뭐다?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번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 어도어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외 제1 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채무자들의 법정 대리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종 뜻하였죠. 스스로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별지, 기재, 연예 활동은 이렇습니다.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그리고 광고 계약의 교섭, 체결, 광고 모델로서의 광고 출연이나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인기에 기반한 상업적인 활동 등등등등. 그리고 뭐 누진스 측에서는 광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 뭐죠? 긴급 기자회견 했을 때도 뭐 광고주님들 뭐 감사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했었는데 어도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음악 활동 역시 최근에 뭐 그 뭐죠? 다니엘이 뭐 피처링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 아닌 걸로 드러났었는데 일단은 음악 활동, 뭐 광고 이런 것도 다 어도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 사항이니까. 그리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고. 자, 그리고 요게 채무자들이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 어도어에게 지급을 하라. 알죠? 그리고 신청 비용 역시 채무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고 했고 신청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근데 이 나머지 내용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제 신청 취지가 어도어가 신청을 했을 때는 1회당 20억 원을 구하는 거였었는데 법원에서 1회당 10억 원씩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신청은 4월 4일에 신청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보여요. 자, 보면은 진행 내용 보면은 신청서 접수 네, 이거는 다시 치겠습니다. 이거 뭐 좀 더 쳐도 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뭐 기사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이거는 이제 사건 검색 하시면 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명은 어도어로 하면 되고요. 이왕 하는 김에 좀 해볼까요? 자, 2025 타 25 여기 있죠. 자, 타기 그 다음에 10104 그 다음에 어도어 누르시고 요거는 5, 4, 19 하면 이렇게 나오죠. 진행 내용 신청서 접수 그리고 4월 4일 그리고 이건 그 변호사님이시고 쭉 내려와서 뭐 내용이 많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5월 29일에 결정이 됐고 이 결정 정본이 채권자 대리인 그러니까 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의 대리인에게도 송달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고요. 5월 29일. 좀 더 살펴볼까요? 이건 내용을 봤었고 앞서 지난해 이제부터는 이제 타임라인을 정리를 한 겁니다. 좀 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11월 28일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같은 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를 했었죠. 근데 어도어는 이에 반발해서 12월 5일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소를 제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팀명 공모 또한 받았죠. 그래서 어도어는 1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한 결정이 이제 나왔었죠. 근데 그럼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2월 7일 임시 활동명을 NJG로 결정을 했고요. 컨셉 사진, 로고 그래픽 등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상표권 출원까지 신청을 하기도 했었죠. 이것도 제가 여기 있는데 자, 이것도 최근에 제가 다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상표권 중에 한 항목에 대해서 우선 심사 신청까지 했다가 이게 제 추측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이 얘기가 퍼지자 그거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심사 신청을요. 자, 3월 21일 법원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죠.
근데 가처분이 인용이 됐지만 뉴진스는 예정돼 있던 대로 어도어와 별개로 홍콩에서 개최된 컴플렉스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서 신곡 핏스탑 또한 발표를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어도어가 자신들의 인력을 보내주겠다고까지 했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공항에서 약간 좀 피해서 컨택을 하지 못하게끔 맞닥뜨리지 못하게끔 하고 홍콩으로 별개로 직접적으로 스스로 간 것으로 보여서 어도어의 지원을 거부를 사실상 거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컴플렉스콘 포스터도 저희가 잘 봤었죠.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컴플렉스콘에서 자신들의 NJZ 굿즈를 판매까지 했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아까 결정문을 보면 알다시피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이 송달받은 날이 5월 29일 어제이기 때문에 홍콩 이 컴플렉스콘에서의 이런 활동과 그리고 요 수익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고 이것은 이제 그 카운팅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자, 그런데 해당 무대에서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제 뭐 이의 신청도 했고, 근데 법원은 뉴진스의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죠.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좀 복잡하니까 사안이, 그리고 동시에 몇 가지가 계속 함께 터지니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읽지는 않을게요. 11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었죠. 전속계약 해지 통보, 12월 5일 전속계약 이호 확인 본안 소송 제기, 1월 6일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월 7일 NJZ 로고 공개, 3월 7일 가처분 관련 신문 기일이 열렸고 뉴진스 측이 출석을 했었죠. 3월 21일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났었고 독자 활동할 수 없다, 광고 계약 체결할 수 없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어도어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3월 21일에 컴플렉스콘 홍콩 개최됐고 거기서 NJZ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했고 피스탑 발표를 했고요. 3월 24일에는 뉴진스 측이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4월 16일에 법원이 별다른 내용 없이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해서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고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를 했는데 뉴진스 측에서는 바로 즉시 항고로 했었죠. 그래서 2심 진행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5월 29일 어제 법원이 간접 강제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 어도어 측에서 지난 4월 4일에 요거를 신청했기 때문에.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도 그랬었죠. 아니 뉴진스 측에서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어도어는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가 해서 어도어가 또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뉴진스는 어도어의 IP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그 간접 강제 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결정문을 보면 홍콩 행사와 관련해서 법원이 몇 가지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 후에 위에서 컴플렉스콘에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을 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저쪽이 하는 행위를 보아하니 다음에도 어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 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에 위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점을 포함한 채무자들의 태도 그리고 위반 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채권자의 손해 및 채무자들의 이익, 이 사건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라는 워딩을 쓴 것도 흥미롭죠. 위반 행위와 태도를 동시에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뭐 NJZ였다가 뭐 어쨌다가 지금은 MHD, HH, Friends로 변경을 했었고 그리고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네, 이게 그 소위 말해서 11대 0 그 판결문이죠. 그래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을 한다. 그리고 뭐 주문 내용이야 저기 나왔죠.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별지 기재 연회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따르기 싫어? 그럼 1회당 10억 원 이상씩 내.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1회당 10억 원을 넘는 뭐 활동이라면은 그걸 감수하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기존 가처분 결정이 유지가 됐고 위반 1회당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은적 강제가 내려졌고 위반 여부는 멤버 각자에게 개별 적용되고요. 신청 비용도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제 어도어가 그 신청한 비용을 말한 거겠죠. 네, NJG라는 새 팀명으로 공연을 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 위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실질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단이요. 그리고 향후에도 같은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거고 또 이 사건의 경위와 또 태도 또한 어도어의 손해 또 나아가 뉴진스 멤버들이 거둔 이익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반 1회당 10억 원으로 산정을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뉴진스 활동 방향이 좀 완전히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복수의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꽤나 많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뉴진스 측에서는 좀 리스크 확대를 좀 걱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K-팝 또 연예계 전반에 걸쳐서 전속계약 분쟁의 판례적 기준이 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1회당 10억이라는 액수가 봤을 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단지 뉴진스 측의 추가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압박 수단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판결문 표현을 보면 향후 위반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법원이 이제 향후 미래 행동까지 제어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 그룹명 NJZ라는 활용이 왜 결정적이었는가? 그냥 무대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상표 출원 거기다 공식 이미지까지 공개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이 이걸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뉴진스 측이 아니 아직 전속계약 해지 확정 전인데 본안이 나오기 전인데 독자 브랜드를 상업화하려 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NJZ라는 이름이 법원 입장에서 독립의지의 증거물로 작용을 한 셈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본안 판결 전에 이제 가처분에서 어두어가 이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처분은 사실상 판결 전에 법원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전 메시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안에서도 어두어 측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상당히 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법원이 멤버들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준의 강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정황이 상당히 많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뉴진스 측에서는 전관 변호인들을 모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론은 이미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 아까 살펴봤고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이 정말 법적으로 아무 활동도 못하는 건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연예 활동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으면 어도어에 와서 어도어 소속으로 하면 되죠.
계약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콘서트, 광고, 음원, 발매 모두 포함되고요. 근데 어기면 건당 10억 원씩 배상을 해야 돼서 사실상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예 활동은 네, 이것과 같습니다. 별지에 나온 것처럼. 자,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 법적 위반인가요? 맞습니다. 팀명을 바꾼다고 해도 NJZ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NGZ라고 하더라도 본질은 이제 전속 계약을 무시한 독자 활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대로 위반으로 간주되겠죠. 특히 이제 NJZ로 신곡을 발표하고 무대에 선다는 건 법원이 명확히 위반이라고 판단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가처분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전속계약 본안 소송 1심은 6월 5일 변론, 두 번째 변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적어도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항소까지 한다면 2, 3년 장기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때문에 뉴진스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네, 이걸로 청춘을 다분하게 생겼다. 이 아티스트들아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광고를 굉장히 하려고 시도까지 했었죠. 어두워 떠나서. 근데 결과는 광고 모델도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왜 미니젠 씨를 따라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그럼으로써 팬들의 그런 추억과 그리고 앞으로 더 쌓을 수 있는 추억과 음악 활동도 할 수 없게끔 미니지 씨를 따랐는지 그리고 어두워 입장에선 하이브 그리고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소중한 IP를 잃은 것이고요. 그리고 K-팝 입장에서도 손해죠. 손해인데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의 판단인데 아무튼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사안은 이번에 새로 나온 사실이다. 누가 어떤 이슈를 덮으려고 재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지금까지 좀 사안이 복잡하지만 다음 일정은 6월 5일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나눠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댓글을 쓸 때는 우리가 쓰는 표현에 유의하면서 언어에 유의하면서 댓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